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사이에는 가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정한 조건이 유지된다면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고 두 물질의 농도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형 상태에서 조건이 바뀌면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새로운 화학 평형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때 반응이 한쪽 방향으로 더 진행되는 현상, 이를 화학 평형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농도, 온도, 그리고 압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농도의 변화가 평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크로뮴산 이온과 다이크로뮴산 이온 사이의 가역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로뮴산 이온이 포함된 용액은 노란색이고 다이크로뮴산 이온이 포함된 용액은 주황색을 띱니다. 이 색 변화는 평형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노란색의 크로뮴산 이온 용액에다가 황산 수용액을 가해 보겠습니다. 황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용액의 색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평형상수식에서 분모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값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 K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도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K 값은, 즉 평형상수 값은 일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응은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반응물인 수소이온의 농도와 크로뮴산 이온의 농도는 줄어들게 되고 생성물인 다이크로뮴산 이온의 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용액 속에 주황색을 띠는 다이크로뮴산 이온이 많아졌으므로 주황색이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황색인 다이크로뮴산 이온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 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로 수산화 이온을 공급합니다. 수산화 이온은 용액 속의 수소 이온과 중화 반응을 하여 물을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소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반응지수 Q는 커지게 됩니다. 뭐보다? 평형상수 K보다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다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응물인 크로뮴산 이온은 늘어나게 되고 역반응이 진행되게 되면 생성물인 다이크로뮴산 이온은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응지수 Q 값은 분모 값은 늘고 분자 값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기가 점점 작아져 결국에는 평형상수 K와 같아지는 평형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이크로뮴산 이온은 줄고 크로뮴산 이온은 늘었기 때문에 노란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에서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를 줄이려는 방향, 즉 정반응이 진행이 되고 수소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역반응이 진행되어 다시 늘리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변화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온도 변화가 평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사이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즉 정반응이 진행되면 열이 발생하고 주위로 열을 방출하여 주위의 온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열을 보충하려는 방향, 즉 정반응이 진행됩니다. 즉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정반응이 진행되면 무색인 사산화 이질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색이 옅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열을 흡수하려는 방향, 즉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역반응이 진행되게 되면 젓갈색인 이산화질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색이 짙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 K도 변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농도나 이후에 살펴볼 압력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사산화이질소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사산화이질소의 양이 증가했다는 말은 이산화질소의 양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평형상수 K 값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질소의 양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사산화이질소의 양은 감소했을 테고 평형상수 K 값은 감소했을 겁니다. 평형상수가 이렇게 변하긴 했지만 이 경우도 평형의 이동은 언제나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 즉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변화를 상쇄하는 것, 즉 다시 온도를 높이려면, 즉 주위의 온도를 다시 높이려면 발열 반응이 진행되어야 되고 발열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주위의 온도를 높인다.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그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 혹은 줄이는 방향은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방향일 겁니다. 주위의 온도를 낮추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려면 역반응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압력의 변화가 평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급격하게 압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색이 진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다시 옅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두 물질의 농도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제곱해서 계산하게 되므로 분모가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분자에 비해서. 따라서 반응지수 Q가 K, 평형상수 K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지수 Q가 평형상수 K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분모의 값은 작아지고 분자의 값은 커져야겠죠. 이 반응은 정반응에 해당할 겁니다. 즉 정반응이 진행되고 무색인 사산화이질소의 양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색이 옅어지게 되는 겁니다. 압력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평형이동은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 즉 기체 분자수가 적어지려는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정반응에서는 이산화질소 두 분자가 결합을 해서 사산화이질소 분자 하나를 만듭니다. 따라서 기체의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정리하면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분자수를 줄이려는 방향,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분자수를 늘려서 압력을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이 경우에도 온도는 일정하므로 평형상수 K는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이처럼 농도나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 평형은 항상 그 변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화학 평형의 이동 개념은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거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바다의 평형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예측할 때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